안녕하세요. 에세이 진짜 좋은 거의 저자 오 작가입니다. 오늘은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.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죠. 정말 중요한 말이고요.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많은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 대상이나 상황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입혀버립니다. 그게 바로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거죠. 우리가 살고 있는 상대적인 차원의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생각과 감정이 없이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경험이 우리의 진짜 경험을 방해합니다. 생각과 감정 없이 살아간다는 건 마치 차가운 삶일 거라고 생각하죠.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생각과 감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생각과 감정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생각과 감정에 푹 빠져 있어요. 지나치다는 거죠.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을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기는 한 걸까요? 있습니다.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생각과 감정에 동화되고 휘둘리는데 습관화돼 있어서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조금 힘들어졌을 뿐입니다.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.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한 연습이요. 예를 들어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누가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요? 거슬리죠? 공공예의를 지키지 않고 개념 없는 사람이라면서 화가 나고 눈살이 찌푸려지죠.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 소리 자체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평가적인 생각과 함께 감정이라는 것이 입혀져서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. 비가 와도 비를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비가 온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덧붙여지죠. 우리가 아플 때도 그 통증 자체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픈 이유와 신세 한탄과 탓과 자책, 걱정 등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더해져서 더 힘듭니다. 며칠 전에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어요. 어떤 아주머니가 2살 배기 아이와 함께 제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. 비행기가 출발하기 한참 전부터 거의 몇십 분 동안 쉬지도 않고 비명을 지르면서 울더라고요.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 귀에서 30cm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서 저를 향해 울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.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소리 명상을 해봤어요. 보통은 어김없이 생겨나는 생각들과 감정에 의해서 그런 시끄러움이 몇 배로 다가오고 인상이 찌푸려지기 마련이죠. 왜 하필이면 내 옆자리에 앉았나? 쟤는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우는 거지? 잘 좀 달래 좀 보지. 등등. 그러다가 항공사 탓도 해보고 안 되면 결국은 자책으로까지 가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더 좋은 항공사에 1등석에 앉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말이죠.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
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맞습니다. 이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손 쓸 새도 없이 반응이 먼저 올라옵니다.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. 늘 그랬듯이 반응한 나를 알아차립니다. 그리고 연습해 봅니다.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연습입니다. 그냥 소리를 들어보세요. 그냥 그 소리입니다. 그 어떤 부사나 형용사 없이 그저 그 소리만 듣습니다. 어떤 누가 내는 어떤 소리, 그런 설명 없이 그저 그 소리 그 자체만 듣습니다. 최대한 객관적으로 들어보세요.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객관적인 경험은 매우 힘들죠. 하지만 가능합니다. 소리만 들어보려고 노력해보세요. 가능하면 그 소리 이외의 다른 소리들도 함께 들어봅니다. 물론 그런 굉음 때문에 다른 소리도 잘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. 하지만 계속해서 소리 그 자체만 듣다 보면 다른 소리도 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. 우린 가끔 음악도 크게 듣잖아요. 영화관에서도 소리는 엄청 큽니다. 어떤 소리냐, 언제, 어디에서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일 뿐이죠. 아무런 판단, 평가 없이 그 소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그 소리가 객관적으로 소리로만 들릴 거예요. 물론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덜대고 짜증내는 잡념들이 올라올 겁니다. 하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그 소리만을 들어보려고 노력합니다. 이게 연습이에요. 주변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.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에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. 정작 바로 옆에 앉아있던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었죠. 그게 가능했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.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도 저에게 사과하시더라고요.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. 진짜 괜찮았고요. 아주머니가 식은땀을 흘리시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안타깝더라고요. 그 아이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느끼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자비심까지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군요. 명상은 마법이 아닙니다. 제가 명상을 해서 옆에 아이가 금방 조용해진 것은 절대 아니에요. 한동안은 계속 그랬어요. 하지만 제가 달라졌습니다. 자신이 달라지면 자신이 경험하는,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달라집니다.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모든 것이 명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